안녕하세요. 샹 해야지. 아, 깜빡했다. 응, 다시. 샹. 오늘 샹은 좀 귀여운데 요염하고? 그쵸. 예. 저도 좀 변모해 보려고.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가 그렇게 뭐 달콤한 미끼를 던졌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폭발력이나 영향력은 별로 없었어요. 예, 뭐 아무도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또 이러고 일요일날 이러고 있네? 아, 생방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아니, 해야겠어요. 아, 쌤 이렇게 무너지시기에요? 아, 뭐 더 기다려봤자 일요일날 나오는 게 더 피곤해. 생방 하려. 생방을 안 해서 그럴지도 있죠. 그 시간에 보니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요일 12시냐 수요일 12시냐. 그 왜 원래 그 사주 볼 때도 자정이 제일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가 전날이야 오늘이야 막 이러면서. 쌤 있잖아요. 우리가 2주분을 한꺼번에 녹음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처음 만난 거잖아. 2주 만에 만났어요. 네. 그 방송을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댓글 또 열심히 달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2주 방송을 들어본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네. 정말 고맙고 보니까 올린 사람만 올리고 있구나. 뭐 이런 한정적인 느낌이 있고 네. 아, 시간대가 나쁜가?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생각해 보니 우리가 너무 산만했나? 우리끼리 너무 반가워서 막 떠들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계속 그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딴 사람 못 듣게? 왜? 딴 사람 듣는 게 싫어? 그렇게 인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인기 있어져서 집에서 안 나오고 싶다면서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냥 되게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계속 이렇게 줄곧 재밌게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요. 나 혼났어요. 그래요? 누가 뭐래요? 왜 니들만 즐겁냐? 이러고. 우린 너무 즐거운데. 아니, 우리 현주가 방송을 듣고 오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선배님이 한쌤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배님이 계속 웃기만 해요. 왜 이렇게 웃었어요? 쌤, 그게요. 제 웃음을 많이 잘라낸 건데도 진짜 지난주 거는 제가 저 스스로 나 미쳤나 보다. 그 댓글 중에 네. 그 버스에서 틀었다가 항의받았다고 밤 12시에 어떤 처자가 저렇게 웃고 있으니.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절 뭐 좋아해서라기보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맞간 거였을까요? 애들도 보면 그 밤에 너무 피곤한데 놀다가 웃으면서 계속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었던 게 아닐까. 너무 지쳐서 그렇지 뭐 힘들어서. 아니 진짜 막판에는 정말 제가 편집을 하다가 나 이거 어떡하지 내보낼 수 있을까? 아니 드러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계속 깔려 있어서 백그라운드처럼. 지금 소리 없는 웃음. 나 이거 개발하느라 되게 힘들었어. 목 쉬어요 그거. 그 2주 동안은 이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끼리 즐거웠고 네. 이제 좀 같이 들으시는 분들하고 근데 사실 생방이 아니니까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소통은 댓글 게시판에서 정말 우리만큼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실시간으로 할 때 좀 더 즐거운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뭐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시작하니까 그런 거에 들떠서 저도 좀 산으로 가고 뭐 막 가더라고요. 아무데나. 근데 왜 미쳤더라고요. 폐경 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너무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해야죠. 인간들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특별히 고양이와
강아지 뭐 이런 몇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런 특정한 종류들이 인간의 반려동물로 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모습이요? 너 고양이과야? 너 강아지과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아지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웃더라고요. 아, 고양이과래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아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양이과 차이점이 있겠죠, 당연히.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진짜요? 문화님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뭐냐면 고양이과 뭐 개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왜 이 두 동물이 반려동물로 이렇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뭐 닭도 키우려면 키웠고 뭐 돼지도 키우면 키우는 건데 왜 유독 고양이나 개냐라고 어떤 속성이 매력적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개과 고양이과 사람을 나눌 때 좀 내향성, 외향성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타입들도 있고 자신만의 세상에 사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타입도 있고 이렇게 좀 가장 크게 보면 인간의 종족을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종족론을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외향성, 내향성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외향성이 그 관계지향적이고, 예, 뭐 소셜이 좀 더 강하고 일종의 뭐 객과라고 할 수 있고. 또 고양이가 좀 내향성에 가깝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교류보다는 되게 안정성을 중요하고 그런데 좀 그 성격적으로 보면은 외모가 뭐 고양이상이다, 개상이다 뭐 이런 거보다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실 한쌤이나 저는 강아지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라이프 스타일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은 저희 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양이과거든요. 그쵸. 우리 지금 얼마나 오래 이거 했는데 뭐 둘이 단둘이 뭐 밥 먹은 적 별로 없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 없고. 문제 없어요.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해요. 잘 지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양이들이 뭐 굳이 안부를 묻겠어요. 밖에 있는 애들 걱정을 할 리도 없고 확실히 둘 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내향적이라고 해서 인간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살아가고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것 뿐인데 성격은 정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짜잘한 성격은 뭐 소심할 때도 있고 대범할 때도 있으시죠. 맞아요. 이런 똑같은 거고. 그게 뭔 말이야? 상담하다 보면은 쪽집게 놀이할 때 소심해 보이지만 사실 대범하죠. 맞습니다. 예. 대범해 보이지만 좀 소심하죠. 소심해요. 예. 예.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근데 내향성, 외향성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향성, 외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제가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심리학자 옆에서 오래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더 신기가 있는 것 같아서 별로 그런 쪽으로 배운 게 없어요. 예. 저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해서 쌤이 뭐라도 주워 들은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주워 들은 게 훌륭해요. 그렇죠. 일단 다 깐다. 나 빼고 다 틀렸다. 그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속은 편해요. 훌륭한 점이었고 배우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내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되게 휴머니스트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 문하나님도 그렇게 볼 거고 뭐 잘 웃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심한데 대범하고 대범한데 소심하고 약간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 내가 덜 긴장하느냐가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덜 긴장하느냐. 왜냐하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내가 뭐 어떡해. 빙고. 그렇죠. 이게 일이다 보니까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왕이면 얘기해서 장사 잘 되려면 인상 좋아야 되고 하다못해 뭐 케어하는 몸짓 말짓 이런 게 스킬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신경 쓰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억지로는 아니지만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한테 릴렉스를 주거나 뭐
충족감,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소셜적인 거가 전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몸에 배어 있냐면은 그 순간엔 또 힘든 줄도 몰라요. 그렇죠. 되게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그래서 마치 내가 마음 깊숙이부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자기 만족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한꺼번에 피로감이 확 밀려오는 거죠. 네, 뭐 혼이 진짜 빠지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진이 빠진다라고 표현하죠. 네, 정말 진 빠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충족되고 기쁘고 활력이 더 생긴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외향적인 것 같아요. 사람하고 있는 게 긴장이 안 되는 분. 긴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거는 자신만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그 순간에는 속을 정도로 내가 몰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말 기쁜 걸 너무 반갑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한데 나는 어떤 부분까지는 정말 다 쥐어짜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신경 쓰고 있고 주변 눈치를 다 보고 있고 근데 막 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도 그런 오해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네. 저 이번 주 주말에 또 가족여행 가잖아요. 이런 내가 무슨 내향성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막 너무 가족하고 비둘기처럼 막 이러는 거 네.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고 내향적이라서 가서 가족으로서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일하러 가는 거죠. 아까 물어보셨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돼요. 근데 늘 그 다음에 오는 얘기가 있죠. 부모님이 계속 오래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째 이러고 있는데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하지만 애즈 가족으로서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 거지. 갔다 오면 저 한 2, 3일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냥 혼자서. 그렇죠. 아무의 터치도 받지 않고. 전 일하러 가는 거고 내 역할을 다하러 가는 거고 그걸 즐겁게 하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내가 내 만족감을 얻고 편함과 휴식을 얻는 건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가네. 애들은 좋겠네. 아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권 여사님? 힘들다고 하면서 좋을 수도 있겠죠. 누구 하나라도 행복하다면. 네. 역할이니까 하는 거죠. 네. 근데 제일 행복한 건 저도 집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저도요. 어쨌건 그런 외향적인 면과 내향적인 면을 제가 구분을 굳이 한다면 어떤 상태에서 릴렉스가 되고 긴장을 더 하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차이도 그런 점이 아닐까. 개는 사람이 오면 훨씬 더 흥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물론 개 중에서도 되게 소심한 애들이 있어서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개과 고양이가 이렇게 일반화를 편안하게 해서 보자면 고양이들은 낯선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가 심하고 혼자 자기 이 집에서 내가 익숙하고 이 패턴대로 지내는 걸 상당히 선호하고 개들은 산책 나가잖아요. 네. 온 동네 내 구역 보고 오줌도 넣고 또 새로운 거 보고 하늘 보고 신기한 거 있으면 또 가서 냄새 맡고 이러한 외부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객과가 있는데 고양이는 자기 익숙하고 철저하게 자기 세계가 안정하고 변하지 않는 걸 되게 추구하는 건 맞죠. 내면적으로는 어디에서 더 안정감과 긴장감을 좀 늦추고 편히 있을 수 있는가 그걸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고양이과인데도 강아지과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분들 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기가 봤을 때 너는 어느 과인 것 같아 라고 쉽게 재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이었구나로 아시는 분들도 꽤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개과들은요. 무리를 좋아해요. 무리지어 다니는 거, 무리를 필요로 하고 그 안에 서열도 되게 중요하고 그 위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양이는 무리지어 다니는 거는 거의 없고 물론 길냥이 중에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데 주로 직계, 가족들이고 어떤 서열적인 거 있어서도 물론 고양이들도 서열이 있기는 하지만
개과가 갖고 있는 서열 조직하고는 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들은 무리 지으면 평야가 있어야겠죠.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더 넓은 곳을 탐험하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고 지키는 거에 되게 중요시 여기면 고양이는 높은 데를 좋아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상속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높은 데가 안정적이고 자기가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성 보장이 되려면 무리들은 무리가 많으면 때로 다니면 덜 무섭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찾죠. 그래서 높고 뭐 숨어 있을 수 있고 개들이나 다른 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항상 이렇게 좀 자기 몸을 숨기는 데 더 능하고 그렇게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자신의 이렇게 안식처를 찾는 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도 그게 그들한테는 무리는 없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생존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조직에 맞나요? 비즈니스 해야 되나요? 혼자 뭐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분들이 질문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있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뭐라거나 혼자서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결국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움직이고 싶거든요. 나가고 싶고. 근데 그게 조직이냐 비즈니스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나 혼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뭐 취미나 아니면 나 혼자서 그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직장을 바꾸거나 어떤 영역을 바꾸거나 분야, 인간관계를 끊는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불안해지죠. 혼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면 되게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유, 누가 그랬죠? 직장이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 네. 프리랜서한테 밖은 정말 동토예요, 동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 직장을 옮길까 이런 분들 많은데 이렇게 내향성인 분들이 사람한테 치이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소진돼서 자기가 충분히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데도 계속 짐 빨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넉다운 되니까 그 시간이나 자기가 이런 타입이구나 알고 고양이 까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기 생활권, 집이라든지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의 내밀한 대화라든지 이런 걸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게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직장 나온다고 별거 있겠어요. 나오려면 그 안에서 10년 준비해야죠. 나오려면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요. 문희정의 낭만음악 실 때 한 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자,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자, 그럼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그렇죠. 계산을 해라. 그다음에 그게 내가 몇 개월을 모으면은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 다음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물리적으로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네. 그 돈을 모으면서 회사를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안은 A4 용지도 가져오고 뭐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볼펜도 좀 가져오고. 아니,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회사 인터넷도 사용해서 계속 자기 공부하고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면요. 오히려 빨리 해요. 오다는 떨어지는 즉시 할 때 제일 업무 능률이 좋아요. 근데 오다가 떨어지면 고민해요. 이 새끼 이거 틀렸는데 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하면요. 금방 끝나요. 제가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돈이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포에버 영원히 끝날 수가 없어요. 네. 빚도 갖고 하려면 못 나와요. 저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어쨌건 준비를 하셔야죠. 네. 그때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쌤이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래? 그러면서 했는데 안 끝나. 일단은 계속 넘어가고. 네. 그 돈이 있다고 그래도 준비가 또 됐냐가 문제죠. 맞아요. 근데 그 준비가 뭐 토익 이런 게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고 내내 놀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고 그동안 뭘 열심히 해왔는지 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어쨌든 개와 고양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은 고양이과다 이거죠.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국민TV에는 그 개과가 누구신가요? 개과. 쌤, 저는 개과는 잘 모르겠고 고양이과는 알 것 같은데요. 누구? 고양이과는 김영민 국장님 고양이과일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식빵 고양이. 그 한
엉덩이 식빵 사람들한테 데이트를 했어요. 본인만 몰라 지금. 본인 식빵설을 몰라요. 그렇죠. 되게 남들이 보면은 인간관계 많고 소통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도 국민TV 들락날락하면서 항상 봤었던 건 늘 김용민 PD님 하시면 그 구부러진 등에서 나오는 식빵 아우라 등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그 정말 너무 열심히 이어폰 꽂고 작업하시느라고 등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시더라고요. 그분과 노트북과 이어폰은 그냥 혼연일체입니다. 일체입니다. 네. 그냥 일체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시고 껄껄대시고 하시는데 늘 보면 와서 보면 항상 찰나라도 그렇게 그거 작업하시고 있는 거 보거든요. 결국은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역할이 그거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한 역할이 어떤 분들 보면 늘 사람하고 모여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될 거예요. 늘 볼 때마다 사람들하고 모여있는 분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지만 계속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객과죠.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있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이 단절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근데 이어폰을 꼈다라는 건 단절이에요. 스스로 단절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거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기도 해요. 나 건들지 말아줄래?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뭐 보청기가 아닌 이상. 그건 듣겠다라는 의지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단절시키는 것처럼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게 그 열어놓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제가 늘 무리를 형성해서 함께 있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객관지 고양이관지 문화나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글쎄 어중간한 종족이 하나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중간쯤. 완전 고양이과 같지도 않고 완전 개과 같지도 않아요.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이왕 하자면 외로운 늑대과? 외로운 늑대과는 뭐야? 늑대인데 고양이 같은 특성을 가진. 저는 오히려 개과 같아요, 문하나님이. 진짜요? 네. 이건 되게 충격적인 얘기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전혀 뭐 불안하지 않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역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긴 하겠지만 뭐 본인이 객관지 고양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빙고. 늑대과 맞네요. 내가 고양이든 개든 그게 뭔 상관이야. 네가 고양이든 강아지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같이 해야 되면 하는 거야. 네 특성 중요하지 않아. 그거 잠깐 넣어도 일단 하자. 예, 이런 식. 약간 그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독고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역할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걸로 나누는 것보다 어느 상황에서 근데 긴장하는 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땀 흘리고 막 손톱 뜯고 이런 긴장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오바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도 그 긴장해서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양이에 대해서 저는 진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고양이들도 혼자서 살긴 하지만 혼자서 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무리와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 외용 연두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좁은 정해진 영역에서 같이 살아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서로를 터치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그 상황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한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고양이들도. 고양이과들이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상처가 많으니까 긴장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거에 민감하니까 그렇게 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뭐 덜 외롭다, 외로움을 느낀다, 독립적이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인간이 쟤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쟤는 혼자 있어도 문제가 없어. 그런 인간이 있나요? 동물도 똑같아요. 체온이 있는 한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을 수 있는 포유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냥 혼자서 있는 거. 네. 그거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포유류라는 어떤 절대절명의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뭐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새도 아니고 누구 엄마 배에서 나온 알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결국 탯줄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생명체를 받은 포유류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대하는 거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나 없냐 뿐인 거죠. 옛날에는 사냥 잘하는 사람이 대박 아니었겠어요? 원시 시대 때는. 그리고 우리 전 인류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해온 짓이 채집과 사냥인데 네. 어느 날부터 그냥 문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습성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전 생각하는 게 고양이나 객과 또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둬도 되는 인간은 없고 뭐 왕따를 시켜도 되는 인간도 없고 냅둬도 괜찮아 이런 인간은 없어요. 다 품어주고 서로 케어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방식을 좀 서로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에 대한 이해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아요. 뭐 술 마시면 다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옷장 까고 사우나 가면 다 속 터놓고 지내는 거 아니고 조용히 대화만 나눠도 많은 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래야 친해진다. 뭐 이래야 뭐 서로 뭐 교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정해놓는 게 더 나쁜 거죠. 그거 사실은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강압적으로 나오게 되면 폭력입니다. 그거 잘 안 하면 인사고과도 나쁘게 되잖아요. 네. 못 올라오면 왜 능력 평가를 하지. 그런 게 아니고 뭐 팀워크 뭐 져야 된다. 이래서 인사고과 나쁘게 받는 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나쁜 거지 그냥 혼자 둬도 되는 이 우주 안에 생명체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의 방식은 이해를 해두되 늘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 행위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고 일관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일단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어떤 이웃지간이면서 친구면서 지내면서 서로 각자의 어떤 성향 때문에 되게 부딪히는 거 많고 힘든 거 많았는데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니까 상대방이 나는 이럴 때 너무 이런 게 힘들다. 너가 너무 좋지만 이렇게 무작정 뭐 찾아오거나 이러면 힘들다. 그쪽은 이해를 못하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소스라치게 끔찍해하는 거 보셨어요? 나도 뭐 가면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 잡아서 그날 뭐 이 사람이 연락 오고 저 사람 올라와서 그날 막 잔치가 벌어진 걸 옆에서 보니까 막 저는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 걸 저한테 요구하면 저는 힘들겠지만 근데 계속 타진을 하고 타진을 해가면서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화장실 갔는데 내성적 인간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 책을 소개를 했었나. 뭐 이 책이 뭐 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잘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근데 그게 화장실에 있는 걸 보고 되게 감동 먹었었어요. 어머.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해는 하나도 안 된대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너무 외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대는데 어쨌건 그 모습에서 이 친구가 내 방식을 존중하려고 하니까 의도가 더 많이 신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이 얘는 이런 애 이게 나를 싫어한다라는 사인이 아니고 이런 걸 싫어해. 그래서 항상 그 다음부터 나한테 뭐 보자라고 뭐 아니면 약속할 때도 그 방식을 많이 따라줄 때 되게 고맙고 나도 힘내서 약 먹고 막 드링크 먹고 뭐 레드불 먹고 만나요. 좋아하니까.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해요. 에너지 음료에 힘을 빌려서라도. 예. 네. 그러면서 서로도 교감을 나누고 좋은 추억이 쌓이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 방식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건 뭐 단절이죠. 개와 고양이의 가장 큰 오해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얘는 이런 타입 저런 타입 해가지고 그런 애라고 냅두면 인간관계 안 되고 근데 누구든 개도 외롭고 고양이도 외롭죠. 외로운 이유가 달라서 그렇지. 외로운 이유가 다르다. 고양이는 외로운 이유가? 고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 봐주면 외롭죠. 난 고양이과야. 난 고양이야. 객가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들여주기를 원하고. 그런가? 근데 그게 이제 개들이 충성심이 있고 네. 뭐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뭐 자기만 좀 아무 때나 꼬리 흔들잖아요. 보면은 막 도둑한테도 꼬리를 흔드는 애들도 있고 먹을 거 주면 침 흘리고 상당히 그런
그 발랄함이 있는데 나 강아지인가? 먹을 거 주면 꼬리 흔들고 난데 뭐지? 아 근데 우리가 정말 생방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요? 저는 그때 손님들이란다. 아, 너무 상담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쌤 요즘 돈 열심히 벌어요? 여행 가려고? 아, 안 그래요. 지금 없는데 미치겠어요. 여행 가야 돼서. 청취자분들이 댓글에 막 고민 올려줘야. 고민을.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이 사실은 올라와 있거든요. 뭐죠? 예, 우리 소녀님께서요. 고민 상담. 쌤, 제 이름 마지막 글자가 아름다울 미예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 한자는 이름에 안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자 때문에 말년운이 완전 흉하다네요.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요.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쓰이네요. 쌀, 미로 개명이라도 하면 말년에 밥은 배불리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성명학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성명학 지금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아직도 여전히 철학관에서 이름을 짓는 분들 많으시고 많죠.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맞아요. 사실 저희 조카도 한글 이름은 제가 지었지만 한자 획수 맞추는 건 저희 아버지가 맞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명학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대충 짓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짓겠어요. 이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짧은 저주도 되고 축복도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넣은 걸 부르니까. 그러니까 쌀미다 뭐 아름다움이다. 우리 조카도 미인데 아름다움인데. 중요한 거는 그 의미죠. 아름다움이면 말년이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쌀미면 굶어 죽지 않을 거다. 벌써 그 의미화되어 있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게 아름다운 말년이면 미자 아름다운 미자 쓰시고요. 배불리 사시고 싶으시면 쌀미를 바꾸시면 돼요. 쌤이 너무 뭐야? 왜냐하면 본인이 그 스스로 그 의미에 갇혔으니까. 신경을 쓰기 시작했대잖아요. 네. 이게 이 사람의 문제인 거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성명을 하시는 분이 이 한자 때문에 말년운이 완전 흉화되잖아요. 그걸 내가 신경 쓰면 바꾸세요. 그건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 쌀매가 도움이 되겠다. 그거 근데 이제 외모 지상주의신 분은 아름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 저 같은 사람은. 예. 그러니까 내가 이름에 갑자기 신경을 썼다라는 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말년이 되다 보니 갈수록 신경이 쓰인 애가 핵심적 질문이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뭔가 더 기대고 싶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좀 힘은 없어지고 사실 40 넘고 50 넘으면서 더 체력은 떨어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먹고 살긴 힘들 것 같은데 이름이라도 바꿔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리지 그럴수록 세상을 바꾸는데 더 신경 쓰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나가서 개혁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름을 고쳐서 뭐 의욕이나 동기부여를 찾고 싶다라면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어디 가서 봐도 제 이름 좋다고는 안 해요. 에? 네. 쌤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름에 대해서? 딱 봐도 알겠어요. 왜요? 한자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의심스러웠었던 거죠. 저는 내 이름이 어디가 저도 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뭐 이름 고쳐라 소리도 많이 들었고 여자한테는 이름 너무 세다라고 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자 팔자라는 거 있죠. 네.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남편 뭐 디용박 팔자 그걸로는 애시당초 글러먹어내니까 이름도 그런 걸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혹하겠어요. 파운드 했겠다. 이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혹하죠. 근데 안 바꿨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이 그게 아니니까. 뭐 그랬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미자인지 뭔지를 바꿨겠죠. 남편 그늘에 살 계획이었으면 그게 나한테 좋은 삶이라고 내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삶이 뭘까? 나한테 좋은 말년일까? 뭘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배불리 뭐 쌀미를 써서 밥이라도 많이 먹고 사는 삶이 내가 좋아하는 삶인지 아니면 이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한번 극적으로 살아보는 게 나한테 좋은 이름인지 본인의 말년은 본인이 그리셔야 되는데 본인이 플랜을 짜시고 이런 모습을 살고 싶다. 이걸 먼저 그리시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이름은 고치시라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저한테 좋은 일이 뭔가요? 낸들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해도 결혼해서도 불행하다면 어쩔 거예요. 뭐 일로 성공하면 좋을 거야. 근데 일로 성공했는데 외로워요.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거 다 갖출래?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갖추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왜 골고루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왜. 골고루 다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말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가 이제 이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말년, 노후 이거잖아요. 이거 고민 안 한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하죠. 지금 노후를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판인데. 이미 망했어. 20만 원도 못 받고. 어떻게 좀 노후 잘 해보려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걸고 있었는데. 아이고, 꼭 20만 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 결국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쓰인다라는 게 진짜 고민이시고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말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런데 그게 외부 환경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떤 하루하루를 보낼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명확하게 그 말을 했어요. 밥은 배불리 먹고 살지 않을까. 네. 막연히 이분은 말년에 뭔가 밥을 배불리 먹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누구랑 먹을 때 밥이 배부르고 맛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밥만 배불리 먹는다고 그 뭐 지금 뭐 사육되는 것도 아닌데 즉 이 중의적인 의미는 말년에 즐겁게 밥 굶지 않을 정도만 하고 살고 싶다라는 되게 소박한 꿈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려면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잘 관리하시고 밥 굶어 먹지 않을 정도로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까지만 있으셔도 이름까지 바꾸셔서 획기적으로 나눠주고 사는 삶까지는 아니셔도 바꾸실 필요 있냐 없냐. 제가 성명학은 학이에요. 그런 학은 있어요. 성명학은 이게 믿는다 안 믿다가 아니고 성명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걸로 세상을 보는 관이지 절대적으로 이름이 옳다 틀리다 이거 이 사람들한테는 옳아요. 근데 성명학 말고 또 다른 걸 보는 사람 또 그렇게 다른 게 옳겠죠. 뭐 갑론을박인데 본인의 진짜 고민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 샘도 말년 고민이지 않아요? 그럼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결혼에 좀 초조해하고 목숨을 거는 분들도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말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사 봤어요? 어떤 스코틀랜드 할머니가 109살까지 산 장수 비결을 얘기했대요. 남자를 멀리했대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 왜 우리라고 그러는 거지? 뭐 지금 현재까지는 여태까지 남자를 멀리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이 명수가 꽤 될 거예요. 나는 10년을 멀리해서 10년을. 그러면 곱하기 20해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디서 또 그런 기사만 눈에 뿅뿅 띄나 봐요, 샘은. 아니 그 기사가 있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가 그걸 올렸는데 댓글 한마디 났죠. 함께 영생을. 다 뭐 할렐루야 뭐 거의. 아니 왜 지금은 너 괜찮다. 근데 너 나중에 늙고 힘없어져 봐라. 너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논리거든요. 늙고 힘없어 죽겠는데 저쪽은 더 늙고 더 힘없어. 어쩔 거예요. 늙고 병들고 힘없어질 때 기댈 거는 사회예요.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남편도 같이 늙을 것 같는데 얘가 남자가 더 찌그러져. 밥도 못해. 어쩔 거냐고요. 네. 대신 마음의 의지는 되겠죠. 그런 건 충분히. 그런데 그런 마음의 의지 내 정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라는 건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꼭 남편이고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많은 가족과 인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 많아서 이렇게 영생파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얼마나 확연하게 종족이 있으면 싱글세가 우리는 하나의 어떤 종족으로 벌써 인정받은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종교인들도 안 내는 세금을 우리 먼저 걷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했어요.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명도 보장을 받았어요. 죽어라고 일해야 돼.
정말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인연과 가족들이 함께 얽혀서 의지되는 건 충분히 말년에 꿈꿔볼 수 있는데 늙고 병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사회예요. 이 사회를 지금부터 안전장치로 만드는 데 신경을 쓰는 걸 많이 해야지. 나 한 20, 30년 사회 바꾸는데 사회 시스템 구축하는데 투신 한번 해볼랍니다. 예, 네. 투표만 잘해도. 투표만 잘해도 우리끼리만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열심히 가꿔서 주변 사람도 쟤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처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갈라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을 나라 뭐 거창하게 정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지역이라도 아니면 진짜 앞에 구멍가게 아저씨라도 잘 섞어서 아우씨 나 CU에다가 내 전화번호 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 총각. 전화번호를 왜 주셨어요, 총각한테? 허니 허니 그 집에 오면 전화 좀 달라고. 진짜요? 연락이 안 와 이 자식아. 부끄럽게 전화번호 줬건만. 쌤, 진짜 예. 허니버터칩 때문에 전화번호 준 거 맞아요? 아, 나이가 몇인데 그분이 부끄럽지만 줬죠. 그 남성네한테 사심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꽤 연세도 있으신 분이 총각 어린애 아니었어요. 아, 줬는데 말이지. 연락 없고. 2군데나 부렸는데 하나는 CU마다 부렸는데 못 먹고 있네요. 지금 말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몇십 년을 지금 걱정이야. 아휴, 참 진짜 그 과자 하나 먹겠다. 그 과자가 뭐라고. 쌤, 전화번호까지 뿌리고. 예, 저 적어줬어요. 또박또박. 저장하는 거 봤는데. 이증계지. 정말 허니버터칩입니다.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이분은 당신한테 사심이 없답니다. 정말 허니버터칩에만 사심이 있답니다. 그러게. 좀 겁먹었나? 무서웠나? 약간 달라붙을 것 같이 보였나? 저장을 허니로 해달라고 해서 그랬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허니를 해주세요. 거기서 약간 움찔하는 거 느껴지긴 했는데. 쌤이 잘못했네요. 그런가 봐요. 전화 안 오겠네요. 네. 예, 빨리 포기하시고 딴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사심 없이 웃지 마시고 허니버터칩이라고. 아, 한 사람은 허니라고 저장해달라고 하나 버터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다 싫었나 보지. 나한테도 싫겠다.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이 새끼들. 예. 아휴. 참, 예. 제가 고민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피나콜라다님께서 이분 정말 우리가 순위가 올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숨에 야옹스럽게를 알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댓글도 진짜 열심히 다시는 분이세요. 네, 피나콜라다님께서 야옹스럽게 순위가 안 올라서 고민이에요. 그분 하나도 고민하고 있어요. 빨리 그럼 고민 해결해 주세요. 생방을 해서 근데 이 시간에 헷갈려서 그렇다니까 자리 잡으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화요일 11시 59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치. 화요일 11시 59분에 대기를 타고 계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정말 그 이유일 뿐일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고민 좀 해봐요, 쌤. 왜 고민해요? 안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지. 아, 나 진짜 쪼임당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불금쇼에 참석을 해서 내 한 몸 또 던져요? 자꾸 우리끼리 해결 안 하려고 그러고 이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덕을 자꾸 보려고 그래. 얹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뛰어봤자지 뭐. 아,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금쇼 몇 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로 퀄리티로 가고 싶지 않아요. 쌤, 우리도 남자 게스트 좀 모시면 안 돼요? 누굴 모실까요? 잘생기고 훈훈하고 막 그런 느낌 주는 남자들. 쌤 없어요? 주변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저도 고민이라서. 그런 훈훈함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기 전에. 만나라도 봤으면 좋겠죠?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요. 영생을 위해서. 근데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말이. 남자를 멀리한 게 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남자만큼 사고를 치는 동물이 없대요. 고양이보다 더 사고 치는. 그 할머니 이제 그 논지가 확실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들이 가진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대요. 이거
정말 109번째 생일 파티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9번째 생일 일성으로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 세월 동안 독신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결혼하지 않은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참 대단한 이 비결을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멀리했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이 방송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졸지에 본인들 다 스트레스 덩어리들 되셨네요. 근데 제일 많은 우리 살면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건 인간관계예요. 그쵸. 네. 인간관계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 끊고 살아서. 사실은 남자 하나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까지 옮겨갔을 때는 그 스트레스는 말을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만나면 자기 혼자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연관. 뭐 저도 여기 국민TV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알게 되는 사람들과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 뭐 또 조합원들 그리고 문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들에서 갑자기 일파만파 너무 많은 종류의 인간관계가 생기니까 사실 되게 힘들고 버거운 것도 있었어요. 갑자기 뭐 이러고 글쎄 내가 그럴 만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건 인간관계인지 뭔지 헷갈리는 것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걸 겪으면서 정말 사람이 인간관계에 쏟는 이 에너지는 대단한 거다. 이것만 끊어도 스티브 잡스는 되겠다. 인간관계가 힘든 게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미를 안 두니까. 그런 의미 없는 인간관계? 괜찮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뭐 불편하지 않겠죠. 좀 우리가 기대를 또 많이 해서 힘든 건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이 시간 좋았어, 즐거웠어 이러면서 되게 쿨하신 분들도 많아서 훌륭하신 거죠. 근데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많은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길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사람만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게 고양이과라고. 예. 근데 그것도 에너지 소모 되게 큰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리고 사실은 그 고양이과 사람들,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중할 때요, 그 에너지 폭발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능력들이.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소녀님께서 그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고양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고양이가 3, 4개월 된 아가를 구했어요. 버려진 아가를. 뭐 이렇게 품고 있어서. 네. 네, 저도 봤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세상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동물들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도 있는데 저는 요즘 동물들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기사 보면서 놀라는 게 사람한테서 못 느끼니까 사람들한테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동물이 이렇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더 대비돼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고객 중에 한 여자분이 있으신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 요즘 뭐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궁금한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고양이가 있어서 어딜 나가려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담에 놨는데 또 떨어졌대요. 옆집으로. 근데 안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옆집에 사정해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봤더니 하반신을 이렇게 좀 못 쓰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똥도 매달려 있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집이니까 평소 다니던 그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척추가 어긋나서 하반신이 이제 좀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근데 거기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길냥이는 뭐 맞고 싶지 않겠죠. 뭐 수술을 하거나 하면 4,500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만 얘기해 주고 별다른 어드바이스를 주지 않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달라. 방법은 없다. 뭐 모금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모금도 할 수도 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가 진행을 계속해서 얘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거를 너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친구가 외면할 수는 없대요. 그럼 됐다.
그게 감당하는 거거든요.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오만이지만 외면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그런 연관된 병원도 뭐 소개시켜서 받고 그래서 그 차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이때 교통사고인지 뭔지 큰 사고로 아래가 후지마비가 오는 것 같은데 뭐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망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후지마비 아이를. 그러면 강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변도 때 되면 시켜줘야 되고 그럼 거기도 늘 닦아줘야 되고 그렇게 안착해서 이 친구가 그 상태로 잘 지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케어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지 뭐 지금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 마음을 많이 쓰고 직장 다니면서 고양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올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인데 그냥 단 한순간 뭐 제가 저러고 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외면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일이 이렇게 일마만파 될 줄 모르겠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일 거예요. 저도 6마리가 될 때까지 그랬고 어느 나라까지 갈 수 있는지. 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모르겠지만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내가 남을 도왔듯이 남이 날 도울 거야라를 믿고 가보는 거죠. 최소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결정이 나서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후지마비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캣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고양이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끌고 다니는 고양이. 그런데도 너무 발랄하고 건강하고 어쨌건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고양이를 오히려 뭐 2마리씩 키우는 그리고 또 그런 후지마비를 키우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의 뭐 블로그나 사이트가 또 따로 있고 서로 도움을 갖고 우리는 모르는 세상인 것 같아도 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친구가 그냥 상담을 받으러 왔었고 평범하고 그 말대로 그냥 잘 자란 친구인데 그 친구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동물한테서도 어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을 보듯이 저도 가끔은 인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되게 마음이 훈훈했던 짠했던 스토리가 바로 그 후배의 이야기였어요. 결국 그 후지마비 고양이는 지금 병원에서 통증 치료만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여자애가 뭐 결심을 해서 어떻게든 수술을 받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군들 옆에서 안 돕겠어요. 나도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한테 또 이 방송을 들어보신 분 중에서 내가 그 고양이를 맡고 싶다라는 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십시일반이란 게 있잖아요. 전 누누이 얘기해요. 혼자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병신 같은 일이 없다. 내가 신이에요. 근데 내가 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같이 도울 수 있으면 그 마음만 열어두시면 좋은 기적은 정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외면할 수 있겠어요. 외면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길은 더 열린다고 봐요. 근데 나 살기도 급급한데 내도 요즘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마음을 닫으시면 정말 거인의 성은 늘 한겨울이었습니다라는 동화책과 똑같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쌤은 심지어 고양이를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 뭐 좋아는 했지만 6마리 키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연두 또 구내염 때문에 미치겠어요. 연두 왜요? 그러게 말이에요. 입안이 또 막 아파가지고 그런 거 보면 좀 짠하죠. 제가 그 병원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만약에 그렇게 앞에서 밥 주지 않고 이 고양이가 그냥 있었으면 그해 겨울에 죽었을 거래요. 연두가. 근데 샘이랑 만나서 샘의 남자친구가 되면서 연두가 몇 년을 더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연희동에 와서 처음 그해 겨울에 되게 힘들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발견해서 늦게 발견하긴 했어도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후지마비 고양이 지금 제 후배가 돌보고 있는 애도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런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지 않게 돼서 그거라도 상당한 위안이 될 수 있다. 정말 많은 길고양이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우리 요즘 삶이 지금 거의 그렇게 횡행한 상황인데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 그때 이제 뭐 세월호 얘기 나오고 할 때 외면하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를 해요. 감당이 안 될 때 너무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사람은 더 잔인하게 공격해요. 외면하고 싶을 때. 약해서 그래요. 약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잔인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더 악랄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약하구나.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안 돼서 더 잊어버려야 돼요라고 하는 거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저러면 저럴수록 본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데 외면한다고 될 일이었으면 각자 집안에 틀어박혀서 살았어야죠.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용기를 내면 물론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은 힘들겠지만 하나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를 발견하는 게 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끔씩 그런 내용들 올라오잖아요. 사고를 당한 자신의 동료 옆에서 하염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강아지 이야기, 고양이 이야기, 다람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원숭이도 저러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래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그 상황에 길고양이처럼 나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기 농성을 하고 계신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세월호 농성을 하고 계신 우리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부터 챙겼냐 하는 거죠, 사실은. 예.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무슨 사람도 굶어 죽는데 뭐 길고양이 뭐 걷어먹이냐. 사람도 걷어먹여야죠. 아니 사람 엎어져 있는데 외면하겠어요?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면은 뭐 사람은 당연히 외면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아니 사람이 당장 안 엎어 있어서 못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꼭 앞에 엎어져 있어야 하나? 지금 엎어져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을 때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믿고 하는 데까지. 그걸 결론을 짓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누가 그런 말 했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되면 하려고 하는지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한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일단은 하고 보자요. 이걸 해서 네가 뭐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뭘 바꿀 수 있는지 일단 얘기 좀 집어치우고 일단 좀 하자. 시작하자. 좀 제발 뭐라도 하자. 하면서 우리가 찾겠지. 그리고 하면서 뭔가 돼 가겠지. 그럼 되는 거겠지. 그렇게 일단은 좀 가보자라는 얘기를 저도 제 삶에서 그렇게 일단은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랄발랄 한쌤과 생기발랄 문하나가 함께한 한쌤의 야옹스럽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쌤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 30분까지 오실 거예요? 예. 야식 들고 옵니다. 여러분 59분부터 대기 타 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